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6.28 우리가 재선거가 있은 다음에 4.15 부정선거의 끝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언제까지 이들이 미룰 수 있을 것이냐 걱정을 했었는데 드디어 날이 왔습니다. 2년간 우리가 2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변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나서 드디어 종착점이 보입니다. 종착점이 보여요. 예, 감사하고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이 여럿 있습니다. 이 깃발 때문에 안 보인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깃발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을 바꾸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애를 쓰셨죠. 애를 쓰셔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이뤄냈는데 이 이뤄낸 정권, 윤석열 정권이 지금까지 조용해요. 조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무슨 뭐라고 할 이유가 없었던 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취임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임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랬었고, 이제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이겨야지 이번 정권이 잘 굴러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선거까지는 기다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한 일주일 아니면 시간을 좀 더 주어서 60항쟁 때까지 우리 부정선거를 위해서 싸우던 우리들은 말미를 좀 이번 윤석열 정권에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있는 결심. 이게 끝나면 6월 1일 이후에 이제 판결이 납니다. 예, 이번 선거가 4.15 선거가 정당한 선거였느냐 아니면 부정선거였느냐를 판결해주는 핵폭탄과 같은 대법원의 결정이 납니다. 그걸 6월 1일 이전에 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6월 1일이 지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판결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6.1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6.1 지방선거는 다음번 총선의 디딤돌도 되고, 다음에 이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이 국회의 권력을 깨기 위한 그 전초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윤석열 정부의 부정선거에 대한 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시적으로 이야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거를 우리들은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 이 6.1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선거에 관한 말을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6월 1일 6.1 지방선거가 끝난 6월 10일쯤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다들 올라오신 여러분들 반가운 얼굴들 뵙습니다. 이 얼굴들을 6월 10일쯤은 그 세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투쟁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승리를 했다면 승리에 대한 자축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재판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증인이 나옵니다. 증인이 나와요. 지난번에 나오라고 했는데 선관위가 주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를 수 없었던 일장기 투표용지의 관리관이 나옵니다. 그분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있던 그대로, 다른 매체에서 이야기했던 그대로 저는 일장기 투표를 찍지도 않았고 본 일도 없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이번 부정선거 시비는 모두 끝납니다. 여러분, 하늘이 도우신 게 지난번에는 다른 정권,
이 정의롭지 못한 정권, 무도한 정권 밑에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겁을 먹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혹시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가 이거 큰 공격을 받는다든가 보복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공무원입니다. 공직을 행하는 분이에요. 다음에 선서를 합니다. 위증을 했을 때 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봤던 안 봤던, 찍었던 안 찍었던 있는 그대로만 이분이 증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민주당이 이겼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얻을 큰 이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합니까? 이렇게 되면 이 선거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지하려는 그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명백한 범인의 자리로 자기를 자꾸 밀어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우리들의 잘못이 컸다. 내가 민주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손들고 내가 나서서 일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양심 선언이라도 하길 바랍니다. 원고 측에 우리 변호사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나오셨고 계셔도 바깥에 계실 텐데 도태우, 현성삼, 박주현 등 연부 역가한 엄청난 변호사들이 지금 세계에서 보기 드문 명문장으로 종합 서면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서면은 100여 페이지, 120페이지쯤 돼요. 나중에 법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교과서로 반드시 읽어야 할 명문장입니다. 이 명문장을 써주신 8분, 두 분 합쳐서 10분의 변호사분들께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힘을 내서 대법관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훌륭한 변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위에 앉아있는 4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조재현, 민유숙, 이도원, 천대엽. 하느님이 부디 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이사 오직 자신의 양심과 법률이 정하는 대로 그들의 양심을 움직이는 대로 법이 정한 대로 지금까지 6개월에 할 것을 2년 동안 끌어왔지만 지금이라도 대과천선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쌓아놓은 적폐, 죄가 큽니다. 하지만 죄를 돌려서 선으로 바꾸는 과거의 과오를 바꾸는 대과천선의 역사가 벌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바로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 제가 있고 여기 석동현 변호사, 박현주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쭉 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신념을 갖고 밀어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 신념 그대로 갖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산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가끔씩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먹고 원기를 차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15 총선 때 독재자들도 죽었고 애국지사들도 죽었습니다. 그때 흘린 피, 우리는 2년 동안 눈물도 많이 흘리고 땀도 많이 흘렸지만 피는 우리가 아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생력과 보건력을 갖지 못하고 오늘도
결심이 있는데 결심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음번 선거에까지 이 사람들이 무혈혁명, 무혈 시민혁명의 마지막 도장을 찍어주지 못한다면 이때를 위해서 토마스 제퍼슨이 또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도저히 무혈혁명은 안 되는구나 하고 그 힘의 권위를 여기에 계신 모든 국민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땀이고 피고 눈물이고 저와 함께 흘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만 믿고 들어가서 열심히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다 하고 기쁜 얼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뙤약변 밑에 이렇게들 많이 와주셨는데 정말 저 부산, 대구, 뭐 광주 쪽에서 왔고 울산 뭐 다 이게 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왜 모였습니까? 부정선거를 밝히고 처단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심리에 우리가 응원하러 나왔죠? 예. 자, 이제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부정선거의 실상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의 실상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 후보 때 여러가지로 TV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걸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정선거라야 이 재판이 의미가 있겠죠? 이게 너무 많아서 옆에서 좀 들고 있어요. 자, 이거 어디에서 나온 투표용지입니까? 인천 연수을에서 나온 거죠? 그때 누가 출마했었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런 투표용지가 나왔어요. 위에는 연수을 지역구 투표지가 붙어있고 또 밑에는 사전투표관리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 한 장에 두 가지 투표지가 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괜찮습니까? 도동원 위에는 흰색, 밑에는 배추색. 이거 여러분이 투표한 거 맞습니까? 이게 나왔는데 이게 부정투표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싸우고 있죠? 자, 여기 밑에 보면 일장기 투표지가 있죠? 이 투표용지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 선관위 투표하면서 나온 거예요? 인천 연수을에서 나온 거죠? 그때 후보가 누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민경욱이 재판받고 있는 이 재판 왜 빨리빨리 정당하게 안 하느냐 분노해서 오셨죠? 자, 이런 투표용지 보셨습니까? 인천에 계신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럼 뭐예요 이게? 가짜 투표지죠? 자, 여기 이게 우리 이러자면 한 번도 접어본 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 신권 다발과 같은 투표지. 자, 이거 나와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천 연수을 재검표하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재검표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가 투표한 다음에 개표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의 제기하고 재검표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 재검표 했다면 투표하고 봉인했던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유권자가 투표한 그 투표용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빳빳한 한 번도 접지 않은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나오는 것이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짜 투표지죠? 예. 자, 여러분, 이 사전 투표용지는, 이거 사전 투표용지인데, 롤에서 하나씩 뽑아내죠? 이게 2개, 3장 붙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재검표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투표용지들이 무더기로 나왔어요. 이거 유권자가 투표한 거 맞습니까? 근데 이게 나왔습니다. 뭡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가짜선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에서 투표한 거, 사전 투표한 게 이제 울산까지 가는데 53분 걸립니다. 바로 가면 울산에서 경주에서 울산 가는데 53분 걸려요. 아시죠 다? 실제로는 1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전국을 댕겨 돌았어요. 경주에서 투표한 것이 왜 강릉으로 갑니까? 안 됩니다. 부정선거 조작하려고 한 거지요. 말도 안 되는 것이 증거물로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이거 봉인된 상태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번에 봉인관리 엉터리 된 거 너무안에 보셨죠? 봉인관리는 정말 우리의 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한 거죠. 그런데 바꿔놓고 딴 거 집어넣고 뭐에 따른 겁니까? 봉인지 뜯어가지고 가짜 투표지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부정선거 맞습니까? 자, 이거 간식방에 우리 투표용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투표용지가 간식방에 들어있어요. 그 빵 이름이 삼립빵이에요. 삼립빵 회사는 대한민국에 있는데 삼립빵 공장은 중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관하려고 그러면 선관위가 제공한 정식 보관합니다. 보관해야 되죠? 선관위가 이 삼립빵빵에다가 보관했습니까? 아니겠죠? 누군가 조작하고서 딴 상자에다 집어넣은 거죠? 손대면 안 되는 보관한 투표용지에다 손댄 거죠?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투표관리관이니까 당일 투표한 거예요. 그런데 줄이 쭉 있어요. 줄이 몇백 장의 줄이 쭉 이어져 있어요. 아니, 한 장씩 당일 투표한 거죠? 근데 어떻게 검은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나중에 인수하면서 에러가 생긴 거죠? 여러분들이 한 장씩 찍은 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일을 하려고 치면 오늘 밤새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판넬에 뭐 몇백 개가 있는 거를 그 중에 몇 개만 뽑아왔는데 벌써 여러분 지치시죠? 지난 4.15는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 아니고 이거 설명해보세요. 제가 이거 얘기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1년이 다 됐는데 아무도 이거 반대하고 해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해명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부정선거 이준석. 이거 뭐 계속 얘기하면 밤새니까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연수의뢰예요. 연수의뢰 아니라 영등포의뢰예요. 거기서 재검표하니까 우리가 이제 투표 유권자 명부를 받았죠. 그걸 쭉 소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보니까 나이 순서를 소팅을 했는데 134세 할머니가 2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134세 지금 어디 삽니까? 그 사람이 투표할 수 있습니까? 이래서 표 부풀리고 증표하고 온갖 못한 짓 다 했는데 우리가 가만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영등포 의뢰만 이 118세 넘는 사람 117세까지가 기네스북에 나오는 세계 최고령 있는 인구인데 그분보다도 나이 많은 분이
영등포을에서만 14분이 나왔어요. 장수마을이라는, 영등포 을이 장수마을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그 뒤에 118세 되신 분 나와보라고 했어요. 아무도 안 나와요. 가짜 투표지로 돌아가신 분 대신해서 투표한 거죠. 이게 표 증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민경호 의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그랬죠. 전국에 139곳에서 선거무효 소송 등이 제기됐다가 하도 안 하니까 이제 몇 번은 빠져가지고 126명이 지금도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무효 소송 제소일로부터 며칠 내에 처리해야 됩니까? 정부를 잘못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다 법학 박사가 됐어요.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0일은 고사하고 2년이 남았습니다. 처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재검표 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 가짜 투표지 쏟아져 나오니까 더 이상 못하고 덮고 만 거죠. 정권 교체가 안 되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러나 내일 정의는 이깁니다, 여러분. 지난 대선에서 우리 이겼죠. 이제 재검표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재판입니다. 첫 번째 재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왜 뭐? 자, 그래서 여러분, 첫 구멍이 잘 끼워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같이 모였죠. 부정선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이제 민경호 후보가 이제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 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정해진 180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법 어긴 겁니다. 법에 명백하게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되어 있죠. 기자 여러분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죠. 하루 이틀은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2년을 넘은 것은 이것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불법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법원 하나하나를 지금 고소 대행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애국 시민들과 함께, 부방대 대원들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깥에서 고생들 하셨죠? 예, 잘하고 나왔습니다. 일단, 저기 도태호 변호사님, 저기 보이던데, 이리 가까이 오시죠? 저기 변호사님들, 우리 저 변호사님들 오신 분들, 요, 같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결심 공판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의를 가릴 화살촉은 우리의 시위를 떠났습니다. 이제 정의만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 화살촉이 이 대법관들의 가슴에 깊이 박혀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음에 오직 공의로운 그런 결과가 다음 6월 1일 이후에 내려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2시간 30분 만에 끝났고요. 우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 다 얘기를 했고, 득점을 얘기하자면 만족 마이너스 알파 요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결정된 바로는 앞으로 5월 30일 이후라고 해서 5월 말 이후에 선고일의 날짜를 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예상했던 대로
6월 1일은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 전에는 선거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날짜가 되겠구나 뭐 당연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5월 말 이후에 선거 날짜를 정해서 우리에게 통보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법정 분위기는 좋았고 다음에 순서는 증인 우리들이 고대했던 일장기 투표용지 관리관의 증인에 대한 증언이 있었고요. 다음에 우리 쪽 원고의 변호인단들이 정말로 역사에 남을 그 훌륭한 변론들을 했습니다. 예, 여기 계시는 도토 변호사, 다음에 현선상 변호사, 박준선 변호사, 권오용 변호사, 특히 오늘 허병기 인하대학교 교수님의 노 교수님이십니다. 올해 75이세요. 75세 자그마한 몸집을 하신 허병기 교수님께서 본신의 힘을 다해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학자로서 나는 여기에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걸 보고 4월 15일날 연수을 선거 결과를 보고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중간에 재판관이 이제 시간이 됐으니 그만해 주시죠 라는 거를 몇 번을 제지하면서 제발 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다면 숫자적으로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피고 측의 변호사가 변론을 했고요. 다음에 제가 마지막 변론을 하고 이래서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많이 참아주셨어요. 제가 볼 때 이 피고 측이 변론하는 거는 정말 들어주기가 참 힘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칭립 투표용지가 이게 나오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그거는 사람들의 그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나오는 거를 다시 쓰셔놓는 이게 뭐가 나오려고 하면 빼면 뺐지 집어넣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걸 얼른 들어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영상으로 재현한 것을 보고 정말 비웃음을 도숨을 칠 수밖에 없었는데 잘 참아주셨고, 그러나 다음에 일장기 투표용지가 나오는 거를 얘기해줬습니다. 요 만년 도장을 옆에 인주를 찍으면, 스탬프에다 찍으면 요런 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하나마나 한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 장은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그 많은 1000장의 투표용지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증인이 얘기한 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걸 찍지 않았다. 그런 것을 찍은 것을 보지도 못했다. 그런 게 돌아다닌다는 보고도 받지 못했다. 끝났다. 그런 이상한 것이 있었으면 투표록에 적었을 것이나 투표록에 적지 않았다. 다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1000장의 투표용지, 1974명이 하루 종일 그날 투표한 전원인데, 전원 가운데 과반수인 1000장의 일장기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그 1000장의 투표용지에 일장기 도장을 찍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어요. 이렇게 계속 빨리빨리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게 따다다다다다닥 해서 1000장을 찍었으면은
못 보는 사이에 그렇게 찍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그냥 계속 찍는 문제 아니고 사람들이 오는 걸 보면서 찍기 때문에 그렇게 천장을 찍으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리면 누군가 봤어야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걸 봤어야죠. 분명하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왜냐? 여기에 도장을 찍은 사람 나오세요. 10억 원 드릴게 하고 우리가 신문 광고를 조선일보, 매일경제, 다음에 문화일보에다 했잖아요.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요즘에 10억 원이 아니고 10,000원만 줘도 기분이 좋을 텐데 10만 원만 줘도 기분이 좋겠네요. 근데 10억 원을 준다고 해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표용지가 투표장에도 없었고 개표장에도 없었던 표였다. 이런 얘기 오늘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동료 변호사가 저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변론을 준비하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당신도 자신도 변호사인데 동료 변호사들이 이 변론을 하는 걸 보고 서면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이 감화 감동시키고 설득하는 걸 듣고 저에게 살짝 얘기했습니다.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변론 준비하는 변호사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살리셨어요. 그분들이 돈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명성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직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도태우! 지금 맞습니다. 이 도태우 변호사 옆에 계셔요. 도태우 변호사 서면을 발표하고 이 예의를 갖춰서 대법관들께 이번에 역사에 남는 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훌륭한 재판을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예.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는 소설가인 본인의 직업처럼 문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법적인 상식이 있어야 돼요. 다음에 정의감이 있어야 됩니다. 삼위일체가 된 훌륭한 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박주현 변호사도 길게 아주 훌륭한 변론을 했고 변성삼 변호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들 3명의 변호사가 발표한 그 변론 서면은 나중에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있습니다. 이제 활은 우리의 시민을 떠났고 우리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이제 하늘이 오늘의 모든 변론 사항을 들은 대법관들의 이 마음을 움직여서 부디 이 땅에 다시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판결이 잘못돼서 길거리에서 머리에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그분들이 부혈 시민혁명의 활용 정정을 찍어줄 것을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전 10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권순일과 상임위원이었던 조혜주 그리고 통합선거의 명부를 만들었던 담당 중앙선관위 공무원 그리고 선관위 거짓 해명 자료를 했던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하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 고발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지만 오늘 결론에서 말하기 위함도 컸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번 재판에서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야지 다음으로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법관이 만약 이 재판에서 또 피하거나 기각을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면 결국 또 특검이나 또 다른 검찰 수사에 의하거나 또 다른 선거범죄 특별법에 의해서 당신들이 심판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재판에서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부정선거 논란을 없애주길 바란다는 심정으로 저는 변론을 했고요. 정말 저는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 민경욱 위원님을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참 민경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1년의 이 부정선거 국면을 보면서 이런 민의원님처럼 정의롭게 혈혈단신으로 대한민국의 말도 안 되는 부정을 밝히는 사람이 오도되고 왜곡되고 비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이번 부정선거에 대한 판결이 저는 솔직히 인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이겨야만 됩니다. 사실 그 확신은 이전부터 들었는데 지금 저는 오늘 저번에 대통령 투표관리관 그리고 오늘 송도이동 제6투표소 일장기 투표관리관의 증언은 100%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출한 증언들 예를 들면 제가 같은 관외사전 투표에서 2293표가 우정사본부에서 발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정사본부한테 물어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피고가. 그러니까 아무런 대응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 수많은 증거들 때문에 결국 인용 판결을 할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으로 애들이 꼼수를 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전원합의체 해부 방식입니다. 시간을 더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더라도 우리는 이겼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대협 대법관의 양심 그리고 조재현과 이동원 재판관도 오늘 사실상 부정선거구나라는 그 마음을 먹은 것 같은 뉘앙스를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가지 않고 한 달 뒤 또는 2달 뒤에 인천 연수구 선거 무효소송 그리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그런 판결을 받아서 민경욱 위원님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인천 연수구 국회의원으로 화려하게 정치인으로 데뷔하는 버젓이 대한민국을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정선거 저지른 자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국민들을 왜곡하고 짓밟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자유대한민국의 제2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우리 자유대한민국 제대로 찾아서 도태우 민경욱 같은 멋진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욱! 박수! 존경하는 민경욱 의원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태우입니다. 오늘 이제 민경욱 의원님 최종 진술로 재판이 일단 마무리되었는데요. 우리 정말 민경욱 의원님이 이 소송의 대표적인 소송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참 우연이자 필연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연수를 보면은 제일 떨어뜨리기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아파트 밀집 단지에 보수 성향으로 아주 내리 방산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하필 소위 진보는 분열해서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까지 나왔습니다. 보수는 단일화 후보였고 진보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떨어뜨려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리수를 많이 두게 된 것입니다. 무리수를 거칠게 많이 두다 보니까 또 전국적인 완전히 이렇게 큰 대규모의 조작 선거를 완전히 마음먹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친 것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병기 교수님이 완전히 저도 최근에야 그 내용을 좀 더 이해하게 됐는데 결론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면 0.39 유명하죠? 관내가 새 후보가 뭐고 어떻게 0.39가 나오냐 그랬는데 사실은 비밀이 더 있더라고요. 뭐냐면 민경욱 의원님하고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비율이 당일도 같고 관내사전도 같고 관내사전도 같고 1대 0.4. 민 의원이 100표 얻을 때 이정미는 46표 얻는 그런 비율로 당일도 그런 비율, 관내사전도 그런 비율, 관내사전도 그런 비율. 이상하죠? 네! 이상한데 사실은 그 비율은 당일에 있던 그 비율이 원래 비율인데 민주당 정의령 후보만 당일에서는 0.9밖에 안 되다가 민 의원님이 1일 때 90%밖에 못 얻다가 사전 투표에 가서 거의 1.4배나 그렇게 부풀려가지고 이기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비율을 계산해보니까 민 의원님 사전 투표에서 6분의 1을 빼오고 이정미 사전 투표에서 6분의 1을 빼와가지고 정의령에게 주니까 딱 그 숫자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교수님께서 논문으로 완전히 밝혔어요. 그러니까 0.39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가 처음에 민 의원과 이정미 비율을 딱 고정시켜놓고 그 다음에 같은 만큼 6분의 1만큼 똑같이 비율로 더니까 관내도 그대로 계속 유지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위적인 숫자부터 지금 우리 증인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지금 일장기 투표에 대한 증언이 있었죠. 그런데 그 피고는 오늘 제가 이제 박주현 변호사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짧게 마치겠습니다. 피고가 헛소리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혈압 올라 뒤에 쓰러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 헛소리를 한 것 중에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원고가 다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한다면서 탓을 돌립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국가적인 범죄죠? 우리나라 휘청거리게 하는 완전히 국가적인 범죄인데 사람 하나 강제로 부를 수 없는 원고가 그 모든 국가적 단위의 조직 범죄를 어떻게 다 입증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다 입증은 못하더라도 충분히 의심이 갈 만한 그런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재검표에서도 수많은 쏟아져 나온 물증이 있고 지난번 배천입 투표지 투표관리관 이번에 일장기 투표지 투표관리관 모두 피고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 원고의 말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어서 사람들을 불러 제꼈다면 100사람 1000사람이 원고의 편에 서서 증언을 해서 증거가 없다는 소리를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대법원이 자 원고가 입증이 부족하니까 원고패 그것은 대법관 자신의 명예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완전히 나락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연수물처럼 이렇게 숫자가 이상하고 수많은 물증이 나오고 재검표에서 무효표만 해도 250 몇 개가 써가지고 숫자 안 맞는 게 수백 장이고 그리고 증인 불러보는 족족 원고에 부합하는 말을 하는데도 이걸 원고패를 시키면 앞으로 부정선거는 대놓고 하라는 얘기죠. 이 땅에 태어나서 대법관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세계가 그래도 봐주는 나라의 사법부의 정점인 대법관으로 이제 곧 임기들도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그 판결은 영원히 박제되어서 남게 되겠죠? 오늘과 같은 증언들, 오늘과 같은 제출된 물증들 모든 게 숫자로 다 남아있는데 그걸 원고패로 허망하게 해서 자신의 삶과 나라를 모두 덮치라는 그러한 결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숫자는 무슨입니다. 정말 나라를 구했던 인천 상륙작전처럼 송도 그 지역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천 상륙으로 대한민국